안녕하십니까 보라매님들. 오늘 또 새로운 코너를 마련해서 우리 김대영 평론가님께서 오셨습니다. 웹폰 맞짱 가명을 붙여봤는데 여러분께서도 확정을 해주시면 웹폰 맞짱으로 계속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으로 고동훈련기 용도로만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초음속 항공기인 T-50은 좀 과잉 스펙이에요. 이제 2010년대 싱가포르, 이스라엘, 폴란드에서 그때 이제 M346 다 이겼죠. 그건 진짜 확실히 차이가 있겠네요. 어느 정도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기는 하는데 FA50 폴란드 수출 버전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FA50 PL을 블록 70으로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말씀드린 게 이제 이 블록 개념이 사실 왜 생겼냐면은 가장 이제 주목되는 최근의 훈련기 시장이 미국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변수가 보잉이 만들고 있는 T7 있잖아요. T7이 사실 여러 가지 국산항공기 T50하고 이탈리아의 자존심 M346 첫 번째 주인공으로 꼽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실 이제 T50의 이제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 F50 최근에 이제 수출이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해외에서 T50하고 M346이 맞붙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가 전통적으로 이 냉전 이후에 고등훈련기 및 경공격기 분야에서는 그래도 좀 손꼽히는 강자 중에 하나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역사도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등훈련기 같은 경우에는 1962년부터 생산된 MB316 같은 경우에는 1975년까지 한 800대 넘게 생산이 됐어요. 그리고 개발국인 이탈리아를 포함해서 남아공, 브라질, 호주 등이 사용을 했는데 또 여기에 이어서 제트 공격기 표본이 될 수 있는 게 이탈리아가 만든 G92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1956년부터 한 77년까지 한 770여 대가 생산돼서 이탈리아, 독일, 포르투갈 공군이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최근에 그 이탈리아의 그런 고등훈련이라든가 경공격기가 사실 우리나라 T-50들 그리고 이제 F-50에 좀 많이 밀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통의 강자냐 아니면 이제 신흥 세력이냐 뭐 이렇게 좀 비교를 할 수 있겠네요. 두 기체의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속도인 것 같아요. T-50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초음속 고등훈련기로 만들어졌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최대 속도가 이제 마하 1.5에 달합니다. 반면에 M346은 아음속기로 만들어졌어요. 마하 0.9 정도로 아음속이지 초음속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속도가 어떻게 보면 이 두 항공기의 운명을 좀 많이 바꿔놨죠. 고등훈련기 용도로만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초음속 항공기인 T-50은 좀 과잉 스펙이에요. 특히 이제 고출력 엔진을 달았잖아요. 이제 F404 엔진을 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M346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운영 유지 비용 측면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비싸겠군요. 아무래도 많이 들겠구나. 그래서 시간당 이제 운영 유지 비용 코스트가 상대적으로 M346이 더 싸죠. 그래서 사실 2010년대 싱가포르, 이스라엘, 폴란드에서 T-50이 안 됐어요. 이건 뭐 제가 개인적으로 한 주장이 아니라 그때 당시 사업을 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운영 유지 비용에서 좀 마이너스를 많이 받은 것 같다. 그래서 그때 이제 M346이 다 이겼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당시 M346의 장점이 뭐였냐면 이 내장형 훈련 시뮬레이터라는 걸 갖고 있었어요. 굳이 기체를 타지 않고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그것도 그렇고 타서도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타서도. 그런 장비들을 이제 선진적인 장비들을 탑재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훈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T-50이 좀 밀렸던 거죠. 그럼 이제 반대로 T-50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반면에 T-50이 초음속이 빛을 발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전술 입문 혹은 경공격기로 이제 활용됐을 때인데 뭐 F-15는 마하 2까지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사실 실제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 쓸 일이 없어요. 이제 무장이나 이런 걸 달면 마하 2까지 낼 수도 없고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이 쓰는 속도 대역이 마하 0.9에서 마하 1.2 영역이거든요. M346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 속도가 마하 0.9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하기에는 좀 부적합해요. 뭐 예를 들면 회피 기동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할 수 빠른 속도의 기동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무장 투하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통 천음속 영역대에서 많이 해야 되는데 M349는 이제 사실 그런 성능은 없는 거죠. 반면에 T-50은 천음속 영역대, 그러니까 최대 속도가 마하 1.5다 보니까 0.9에서 1.2 영역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T-50 기반으로 TA-50도 만들었고 FA-50도 만들었던 이유가 사실은 T-50의 기본적인 성능으로 인해서 그게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훈련도 하고 경공격기도 쓰고 싶은 나라들은 사실 이제 FA-50 같은 기종이 맞는 거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M346을 폴란드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좀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M346을 운영하는 폴란드가 왜 굳이 FA-50을 선택을 했을까?
사실 이제 과거 폴란드도 T-50이 뛰어들었던 시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2013년에 이제 폴란드가 M346을 고등훈련기로 채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전이 빵 터지면서 폴란드 이제 고민하게 되죠. 빨리 지금 미그 29나 이제 소련제 전투기들을 교체를 빨리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사서 안 거죠. 폴란드가 이제 훈련 및 경공기 수요가 있으니까 우리가 팔았으니까 더 팔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갖고 이제 폴란드에서 많이 홍보 활동도 했어요, 실제로. 근데 하지만 M346으로 하려고 갔더니 말씀드렸던 그 천음속 용역대가 안 되니까 얘는 그거 이상으로 쓰기에는 비행기 한계가 있으니까. 또 한 가지 문제가 M346은 사실은 기반이 러시아의 야크 130 훈련기를 서방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공군이 야크 130 갖고 있다 보니까 피아식별 문제도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 국방부 장관인데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 한국에 F-50 보러 왔을 때도 상대적으로 M346이 가동률도 낮고 운용 유지비도 굉장히 높더라. 그래서 오히려. 그런 문제를 좀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F-50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F-50에서 폴란드 공군이 운용 중에 F-16으로 기종 전환도 빠르게 할 수 있어서 그런 게 장점으로 꼽혔고, 또 한 가지는 폴란드가 되게 급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마침 이제 공군에 납품하기로 했던 TA-50 블록 2가 생산 라인에 있었고, 이름은 TA-50 블록 2지만 사실은 F-50이거든요. 이게 그런 것들이 크게 작용을 했죠. 그래서 이제 폴란드가 M346을 이번에는 채택을 안 하고 F-50으로 이제 채택을 하는 그런 배경이 됐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이제 폴란드가 M346을 공격기 용도로 좀 쓰려고 했다, 이런 걸 보면 이것도 경공격기 버전이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2017년에 파레이어 쇼 때 제작사인 레오나르도가 M346 FA라고 그래가지고 파이터 어택 경공격기 버전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레이더는 사실 뭐 A사 레이더 장착 가능성이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했던 거와 다르게 이제 기계식 레이더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7개의 무장 장착점에 AIM-9L 그리고 500에서 1000파운드 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이제 나이지리아하고 투르크메니스탄에 수출됐습니다. 근데 나이지리아나 투르크메니스탄은 그렇게 미국하고 가까운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나라들은 F-50이 수출할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미 정부의 수출 통제를 좀 받는 부분이 있어요. 네, EL이 있어서. 그리고 가격이라던가 이런 EL 문제 때문에 아마 나이지리아하고 투르크메니스탄은 M346 FA를 선정한 게 아닌가. 사실은 무기체계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실전 경험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행 가동률, 뭐 운영 유지 비용 이런 다 중요한데, 검증 너 써봤냐? 검증됐냐? 이거 중요한데 두 개는 어떤 차이가 좀 있어요? 사실 M346은 아직까지는 실전 경험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F-50은 필리핀에서 실전 경험을 했죠. 2014년에 필리핀이 우리나라와 정부 간 계약 방식으로 12대 F-50을 이제 구매를 했는데, 2017년에 이제 필리핀에서 IS들이 민다나오 지역에서 이제 일어나면서 마라위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마라위 전투 같은 경우에는 이 마라위 시내에서 막 시가전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이제 보병들이 막 맨투맨으로 막 건물에 진입해서 싸우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때 이제 F-50이 나타나가지고 마크 82, 500파운드 폭탄을 막 그 은거지에다가 계속적으로 이제 포탄을 투하했죠. 이제 그거를 마라위 전투에서 실제로 이제 F-50이 이제 선을 보였고, 그런 IS 잔당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역할까지 두 가지를 이제 다 했죠. 당시에 이제 마라위에서 지상작전했던 필리핀 사령관이 정말 게임 체인저였다 이게. 그래서 사실은 필리핀 공군에 우리가 좀 많이 감사를 해야 되는 게, 사실 우리 공군은 아직 F-50으로 이제 실전을 사용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필리핀 공군은 F-50을 이제 실전에서 사용해 본 기록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 전투기 세일즈 할 때 굉장히 플러스 요소가 되는 거죠. 이게 정밀 유도폭탄을 장착해서 쏜 것까지 우리는 실전을 뛰어봤다, 뭐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한 2년 전인가는 필리핀이 F-50에다가 매버릭 실사격도 해봤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F-50 해외 운영국 중에서는 필리핀이 제일 잘 쓰고 있어요. 야,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뭐 가성비를 얘기해서 그러는데, 전체 운영 유지비라든지 대당 가격이라든지 이 가격이 되게 중요할 거란 말이죠. 가격은 어때요, 각각? 사실은 뭐 가격은 사실 100%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도입국의 여러 가지 이제 뭐 지원 요소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뭐 딱 얼마다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그동안 이제 F-50 같은 경우에는 대당 가격이 한 500억 정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그 주요 구성
사령품들의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지금은 한 600억 정도 하지 않을까, 대당 가격이. 사실 M346도 같은 문제인데 과거에 한 대당 300억 정도로 알려졌는데 이것도 아마 지금은 한 4, 500억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건 100억만 올리고 M346은 200억까지 올리는 거 약간 국뽕 아닙니까? 국뽕이라고 또 이렇게 지적하시면 또 할 말이 없는데,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양산 대수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우선 M346은 2023년 기준으로 보면 현재 운용 중인 게 한 102대 돼요. 근데 이탈리아 공군이 한 18대 운용 중이고 새로 수출 주문 받은 게 한 39대 돼서 계산해보면 한 총 140여 대 정도 되는데 TO10 계열, 특히 이제 우리 FA50까지 다 포함하고 우선 이제 우리 공군이 TO10, 그다음에 블랙에스에 사용하는 TO10B, 그다음에 TA50, FA50까지 포함한 140대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수출량까지 이제 향후 수출 물량, 그다음에 그동안 수출했던 까지 다 포함하면 한 300여 대 되는 거죠. 그러니까 M346이랑 비교해 보면 거의 2배 정도 지금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네. 보통 이제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손익분기점이죠. 그렇죠. 그게 한 200대, 300대로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지금 TO10 계열들은 이제 넘어선 상황이죠. 국뽕은 아니었던 걸로. 네. 그건 아닙니다. 그래요. 그건 진짜 확실히 차이가 있겠네요. 그러면 약간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기는 하는데 이 FA50 폴란드 수출 버전 이제 향후 FA50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가 FA50을 선택하면서 폴란드사야 FA50 PA를 만들어달라 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말씀드리는데 이제 이 블록 개념이 사실 왜 생겼냐면은 F-50의 필리핀 추가 수출 때문에 생겼어요. 왜냐면 이제 필리핀이 사고 싶었던 건 F-16인데 예산이 충족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다시 이제 F-50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근데 이제 기존 F-50 말고 좀 더 좋은 F-50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마케팅 팀에서 20, 30 막 이렇게 만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작년에 다시 재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F-50 PL을 블록 70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PL이 이제 핵심은 기존의 이제 기계식 레이더에서 A사 레이더로 이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공대지 공대공 무장도 기축선 밖 공격이 가능한 AIM-9X 그걸 이제 달게 되고 헬멧 디스플레이어도 장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중 급유 기능까지 장착을 하게 되는데 F-50 PL이 나오면 사실 경공격기 경전투기에서는 F-50을 이제 따라갈 동급 전투기 중에서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제 이게 향후 앞으로 굉장히 이제 수출의 주력 상품이 될 것 같은데 말레이시아도 사실은 그 동일 사양으로 했는데 대신 이제 무장을 좀 다르게 선택을 했어요. 말레이시아는 이제 기존의 AIM-9ML로 이제 하겠다, 자기네들.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거. 근데 사실은 이제 폴란드가 AIM-9X를 요구를 한 게 AIM-9ML이 거의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단종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폴란드 공군 입장에서는 기존에 9X 쓰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우리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9X를 달겠다, 자기네들은. 그래서 한간에는 이제 뭐 밀덕들 사이에서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뭐 암담도 단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실제로 폴란드가 우리한테 요구했던 사양은 암람은 없었습니다. 9X만 있었고 암람은 폴란드 정부가 이건 미국하고 자기네들 해결해서 하겠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어차피 무장 체계 통합은 나중에라도 시스템 업그레이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레이더로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기본적인 기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전 장비가 미제가 아니면 미제 무장의 통합을 잘 안 해줘요. 특히 이제 공대공 무장은. 근데 이제 이 FA50 PL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시온사의 팬텀 스트라이크 A사 레이더 쓰니까 레이시온이 암람 미사일도 만들잖아요. 그거와 같이 연관이 돼서 좀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오늘 이제 무기 체계 두 개를 딱 비교를 해봤는데 찐 가성비를 보려고 했잖아요. 가장 이제 주목되는 최근의 그 훈련기 시장이 미국일 거란 말이에요. 미국 입장이라면 뭘 선택하고 싶으세요? 사실은 그 APT 때도 M346 들어왔었는데 이제 M346의 가장 큰 핸디캡이 뭐냐면 제가 앞서도 얘기 드렸잖아요. 러시아 야크 130 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거기서 마이너스 점수를 먹고 들어가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미 공군이나 해군이나 지금 이제 새롭게 전술 입문기 사업, 훈련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초음속 비행을 요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은 TO10이 그런 부분에서는 M346보다는 좀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실은 또 FA50이 지금 노리는 여러 시장들이 있어요. 뭐 이집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아시아 몇 나라들도 있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현재 운영국들도 추가 도입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쓰던 거를
경공격기 사양으로 이게 전환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추가 소요가 이어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F-50이 좀 계속 롱런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변수가 사실 지금 보잉이 만들고 있는 T7 있잖아요. 변수가 T7인데 이제 보잉도 사실은 F-35 JSF에서 떨어지면서 사실 군용 비행기 쪽에서 좀 사실 위축이 됐지만 또 워낙 또 전통의 강자니까. 네, 그 T7을 또 이걸 발판으로 다시 일어서려고 하고 다만 여러 가지 지금 사실 문제가 있지만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미국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이제 국내에서 T50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사실 기본적으로 미국 사업은 메이드 인 USA를 선택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전에도 APT 때도 이게 상당히 단점으로 꼽혔는데 자꾸 한국에선 메이드 인 코리아로 포장을 한다 그러면 미국 사업에서는 되게 불리합니다 이게.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게 어느 나라나 똑같아요. 훈련기 사업이 우선순위가 높지가 않아요. 당장 써먹어야 될 전력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이렇게 뭐 올해 한다 했다가 내년으로 가고 그러니까 미국 사업도 사실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좀 끈기 있게 기다리다 보면 또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경쟁력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첫 번째 순서로 T50과 M346을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미국이라면 뭘 선택할 것 같으신지 한번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응원은 조용히 우리끼리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아주 흥미로운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